안녕하세요. 초등교사 하쌤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제 댓글에 달아주신 질문 중에 초등 우리 아이 비문학 독서, 독해 문제집 꼭 풀려야 하나요?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요즘에 수능 국어가 정말 어려운데 비문학 파트가 어렵다더라.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비문학 독서, 독해 문제집을 시켜야 한다더라. 이런 말들이 들려서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그런데 비문학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수능 국어에서 국어 45문항 중에 비문항이 17문제가 나오는데요. 사회문화, 그 다음에 인문예술, 과학기술에 대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는 인문, 철학, 역사, 법, 경제, 정치,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미술, 음악 등과 관련된 지문들을 말해요. 그럼 고등 때 이 비문학을 잘 풀기 위해서 초등 때 비문학 독서, 독해 문제집을 꼭 풀려야 할까요? 이에 대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이유와 그리고 초등 우리 아이가 국어 비문학 공부를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비문학 독서 꼭 시켜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 아이들 책 읽기 좋아하나요? 초등 우리 아이가 지금 책 읽기를 좋아하고 꾸준히 하고 있어도 일단 그렇다면 성공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초등 저학년인 1, 2학년부터는 그래도 책 읽기를 좋아하다가 3, 4학년 부터는 이렇게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쉽고 재미있는 그런 감각적인 영상에 빠지게 되면서 점점 책 읽기와 멀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 아이가 지금 5, 6학년인데도 어떤 책이 되었든 휴식처럼 책을 잘 읽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정말 훌륭한 거예요. 물론 부모 욕심 같아서는 아이가 다양한 분야의 책을 골고루 읽어서 배경 지식을 좀 넓혔으면 하실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다양하게 독서하지 않고 자신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를 편독하고 있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독서 전문가님들은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 독서 4권에 비문학 관련 독서 1권을 슬쩍 끼워 넣으시라고 하시는데요. 그게 아이들한테는 잘 안 먹히죠. 부모님께서 비문학 관련 도서를 읽으면 아이에게 보상을 걸기도 하시지만 그것 또한 잘 안 먹히고요. 저도 저희 아이들이 초등 때 이 비문학 관련 책을 읽어서 상식이 좀 넓었으면 풍부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 50권 정도 되는 시리즈 책을 사서 읽히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책이 학습과 결부되는 그 순간 귀신처럼 눈치를 채고 그 비문학 독서, 책 읽기를 싫어하더라고요. 비문학 관련 독서는 초등 5, 6학년들한테도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부모 욕심에 우리 아이가 책을 좀 골고루 읽었으면 좋겠다고 비문학 독서를 들이미는 순간 아이가 책 읽기를 휴식이 아닌 의무처럼 받아들이게 되고 책 읽기 자체를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설령 부모의 강권으로 아이가 읽는다고 해도 설렁설렁 대충대충 읽게 되고요. 그래서 저도 그 경험 이후로는 아이들한테 비문학 독서를 강권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초등 때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를 편독해도 괜찮아요. 그 분야를 깊게 파괴되면 저절로 지식의 확장이 이렇게 일어나서 관심 분야가 넓어지게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게 좋아요. 지식의 확장으로 자연스럽게 비문학 독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정말 환영할 만한 일이죠. 두 번째 질문, 초등 때 독해 문제집을 꼭 풀려야 하나요?에 대한 질문에 답해 드릴게요. 중고등에서는 푸는 독해 문제집이 이제 초등까지 내려왔더라고요. 독해 문제집은 문학, 비문학 독해 문제집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데 초등 우리 아이들 공부할 것 정말 많지 않나요? 국어 한 과목에 독서에 국어 교과 기본 문제집에 독해 문제집까지 풀리고 영어 수학 공부는 또 언제 하나요? 제 생각에 초등 때는 독서와 국어 교과 기본 문제집 1권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에요. 공부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아이들한테도 시간과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아이가 책 읽기를 좋아하는 아이라면 독서와 교과 문제집 한 권으로 충분하고요. 만약 아이가 책을 정말 안 읽는 아이라면 독서 대신 자선책으로 독해 문제집이라도 풀리면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저는 초등 때 독해 문제집과 독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저는 독서를 추천해요. 중고등 때 독해의 기본기는 초등 때의 독서에서 나오거든요. 책 읽을 시간이 많이 부족한 중고등 아이들이 비문학 문제집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초등 6년은 독해 문제집보다 독서를 우선으로 하세요. 만약 독서 대신에 독해 문제집을 풀게 한다면 우리 아이는 12년 동안이나 독해 문제집을 풀게 되는 거예요. 초등 6년은 아이가 관심 분야 독서를 하게 하세요. 어떤 책이든 꾸준히 독서한 아이는 독해력이 저절로 생겨요. 그리고 국어 교과 문제집을 풀면서 학교 공부에 대해 내용에 대한 복습을 하면서 그 학년이 알아야 할 국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학, 문법 이렇게 국어의 기본기를 잘 다지면 되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문학 분야에만 관심이 있어서 문학 관련 분야를 집중 독서한 아이는 고등 가서 비문학 독해는 어떻게 하냐고요. 고등학교에 가서 초, 중등 때 독서로 독해력이 잘 다져지고 국영수, 사과 등 다른 교과목들을 제대로 공부한 아이는 고등 때 가서 비문학 관련 독해 문제집으로 비문학 공부를 커버할 수가 있어요. 초등 때만이라도 부디 독서와 국어 교과 문제집 한 권을 기본으로 하세요. 세 번째 질문, 그렇다면 선생님, 우리 아이 초등 때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시키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초등 때 비문학 공부는 비문학 독서, 독해 문제집보다 사회, 과학 공부를 꾸준히 하는 것으로 충분해요. 초등 때 국영수 공부에 치우쳐서 사실 사회와 과학 공부는 약간 뒤로 밀려나 있죠. 그러나 사회와 과학 공부도 등한시하지 않고 꾸준히 해야 해요. 사회와 과학 공부를 꾸준히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째, 고등학교 교과목인 사회과학 내신을 잘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 과목인 사탐과 과탐 등 탐구 과목을 잘 할 수가 있고요. 둘째, 사회와 과학 과목에서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면 아이들이 저절로 비문학 관련 독서를 하게 되고요.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역사에 대한 호기심이, 그리고 과학에서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거든요. 사회과학 공부를 잘 하게 되면 그 분야에 흥미와 호기심이 생기면서 그 분야의 책들을 찾아 읽게 되죠. 물론 초등 때는 이 분야의 책들이 만화책이 될 확률이 높아요. 비문학 관련 독서는 만화책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른도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아이들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요. 셋째, 사회와 과학 공부는 비문학 배경 지식을 높여줘서 비문학 국어를 잘하게 해줘요. 따라서 초등 때 국어 비문학 공부는 사회 과학 공부를 충실히 하는 것이 답이에요. 지금까지 초등 국어 비문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비문학 독서는 강요 말고 일단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꾸준히 읽게 해서 관심사가 확장되기를 기다려주자. 둘째, 초등 때는 독해 문제집보다 독서와 국어 교과 문제집 풀기가 우선이다. 독해 문제집은 독서할 시간이 없는 중고등 가서 풀게 해도 충분하다. 셋째, 초등 때 국어 비문학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사회과학 공부를 충실하게 하자입니다. 어떻게 오늘 제 영상이 자녀 교육에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제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에도 유익하고 알찬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